위 8가지 특약은 필수적으로 넣으세요. 소아암, 장애, 장해, 선천성 질환, 조산, 인큐베이터, 선천성 심장질환 등을 대비해줍니다. 태아보험, 이게 다입니다. 독감 걸리면 얼마나 지급되나요? 수족구 걸리면 얼마 보장하나요? 입원 일당 많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독감 걸리면 나오고 수족구 걸리면 나오고 입원 일당 1, 2만 원 더 나온다고 해서 좋은 태아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특약은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뿐더러 필수라고 보기 어려워요. 차라리 고위험 질환, 선천성 질환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설계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주세요. 30세 만기의 장점은 보장은 크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능한 거니까 이보다 더 비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대로만 하세요. 30세까지 걱정 없을 겁니다. 보험료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생 전은 51,100원, 출생 후는 36,830원입니다. 보험료는 실제로 출생 후 보험료가 출산을 한 다음에 20년 동안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보장에 대해서는 제가 담보별로 중요도에 따라 별표 4개에서 5개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른 보장들은 사실 없어도 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보장들은 필수 담보이니 꼭 구성을 해주세요. 그럼 보장 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별표 5개 필수 특약인데요. 다치는 상해로 인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보험회사는 상해 후유장애라고 말하는데요. 말이 어려우실 겁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교통사고는 상해죠. 이 모든 상해로 인해 척추 압박골절로 후유장애가 15%가 남았다면 1억 원의 15% 1,5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 대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위도 넓고 부위별로 각각 보장하면서 반복 지급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1억 원만 구성하셔도 충분하고 기본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하셔야 하는 담보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골절진단비 담보와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담보입니다. 별표 4개 담보고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넘어져서 골절이 되거나 사탕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팔에 실금이 간 경우나 사탕을 먹거나 넘어져서 이가 부러진 경우나 출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쇄골 골절이 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많은 상황에서 골절 진단비는 생각보다 다방면에서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50만 원 최대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 담보예요. 별표 5개짜리 필수 특약인데요. 다쳐서 입원하는 경우 하루에 5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어린이 상해 사고 관련해서는 뉴스에서나 미디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어디서 떨어지거나 골절이나 화상사고 시 입원하는 경우에도 전부 포함해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해 수술비 별표 4개짜리 담보입니다. 상해 수술은 약관에서 말하는 면책사항 몇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상해 수술이 해당이 됩니다. 골절로 수술하거나 화상으로 수술을 해도 50만 원을 보장해주는데요. 상해 수술 담보가 경미한 수술에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다쳐서 머리나 가슴, 배 등을 개복해야 하는 큰 수술을 할 땐 보장 금액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해 1호종 수술비를 추가 구성해서 큰 수술을 했을 땐 1,000만 원이 보장될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별표 5개 필수 특약인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와 반대로 아팠을 때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정신 혹은 육체 후유증이 남았을 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상해 후유장애와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후천적인 장애도 보장되지만 선천적인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사지결손 등의 장애까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그 밖에도 눈, 청력,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척추 기형, 팔, 다리, 신경계 정신행동장애 등등 정말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신생아의 경우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필수 특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암 관련된 보장입니다. 별표 5개짜리 담보고요. 아마 태아보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큰 질환을 꼽는다면 단연 백혈병과 같은 소아암을 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도 이런 위험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주 목적인데 저는 어떻게 암진단비를 구성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진단비는 1억,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 원, 재진단하면 2천만 원으로 일반암 1억 원을 메인으로 다발성 소암 진단비는 서브로 5천만 원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병 순위는 1위가 백혈병, 2위가 림프종암, 3위가 뇌 및 중추신경계인데요.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보장되는 다발성 소암을 서브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일반암 1억 원에서는 위 3개를 포함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암을 1억 원 메인으로 설정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은 평균 3년이라는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재발이나 지소감 등을 보장해주는 재진단암까지 추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사암 진단비 담보입니다. 별표 5개짜리 담보예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양성 뇌종양까지 총 5가지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데
2020년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요. 일반 암에선 이 5가지가 제외되기 때문에 최대 금액 2천만 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담보입니다. 별표 5개짜리 담보고요. 뇌질환 관련해서는 뇌혈관 질환 담보 하나만 구성하셔도 그 안에 뇌졸중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하나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뇌졸중도 굳이 구성을 한 이유는 출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뇌출혈 대비 때문입니다. 이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뇌혈관, 뇌졸중 가입 금액의 20%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뇌졸중도 같이 구성해서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뇌혈관 1, 2로 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뇌혈관 1, 2로 구성하게 되면 신생아 뇌출혈에 대해선 400만 원만 보장이 되고 뇌혈관 질환 2는 어차피 뇌졸중과 같은 보장 범위이기 때문에 굳이 1, 2로 구성할 필요는 없겠죠? 다음은 허혈심장질환 진단 담보인데요. 별표 4개짜리 담보입니다. 태아보험에서 심장혈관 진단비는 대표적으로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을 보장해주는 허혈심장질환이 있고요. 여기에 부정맥과 심부전 등도 보장해주는 심혈관 진단비도 있습니다. 허혈심장질환, 심혈관질환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보험료를 보면 허혈심장질환은 2천만 원 구성에 398원인 반면에 심혈관질환은 2천만 원 구성에 3,812원이거든요. 보험료가 무려 10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기서 허혈성에는 보장이 안 되지만 심혈관에서는 보장이 되는 부정맥과 심부전이 중요한 건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I47에서 I50까지의 0세에서 29세까지 환자 수를 모두 더하면 27,875명이거든요. 그리고 2023년 0세에서 29세까지의 총 인구수는 1,381만 명입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약 0.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병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료가 저렴한 허혈심장 질환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예외로 심장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거나 첫째 아이가 심장 질환으로 치료력이 있었고 둘째 아이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경우 이처럼 이슈가 있었던 분들은 심혈관 1,000에 허혈성 1,000만 원을 섞어서 2천만 원을 구성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성마비 진단 담보예요. 별표 5개짜리 담보입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에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에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한다고 해요. 뇌성마비에 대해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뇌성마비의 진단을 받으면 초기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적극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분은 경제활동을 중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뇌성마비는 넉넉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설계에는 500만 원 정도로 구성해드렸어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태아보험에서는 이번 일당은 별표 5개짜리 담보 중에서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인데요. 1에서 30일까지는 만원, 1에서 180일까지는 5만원으로 총 6만원으로 최대 구성을 했어요. 여기서 1에서 30일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원과 상급 종합병원 1인실까지 추가를 해서 만약 아이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엔 하루 최대 10만원이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땐 하루 최대 30만원씩 나오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신생아들은 고열이나 장염, 구토 등과 같은 작은 질병에도 입원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일당은 이처럼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 병실은 실비에서 보장을 하고 있지만 상급 병실의 경우 일반 병실과의 차액 50%만 보장이 되고 하루 최대 한도가 1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은 상급 병실 비용이 대부분 40만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비 최대 한도 10만원을 보장받더라도 자기부담금을 하루당 최소 3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입원한다면 자기부담금만 210만원을 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소아병동은 상급병실로 많이 이용을 하므로 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이번 일당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담보가 없으면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 보장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해당 설계안은 저체중아나 조산으로 인해 인큐베이터로 입원을 하게 되면 질병 입원 일당 담보에서 하루에 6만원씩,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에서도 3일 이상부터 추가적으로 5만원씩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더 추가하는 개념이에요. 또한 우리나라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로 인해 저체중아로 입원 시 본인부담률 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병원 비용이 안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서 구성 유무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환자실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다음은 질병수술비 선천 포함 혀유착 제외 40만원, 질병수술비 선천 포함 혀유착 제외 경증 제외 담보 10만원 구성했습니다. 별표 5개짜리 담보고요.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선천적인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고 다발성 수술들도 최대한 넉넉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24년도 8월에 아쉽게도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 한도가 1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질병수술 담보 중에서 선천 이상 수술, 예를 들어 심실 심방 중격 결손이나 다지증, 구순열, 9개월 수술과 같은 이런 선천 이상 수술 부분들에 대해선 50만 원 그대로 보장을 해주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러한 면책사항 몇 가지 제외하고 선천 이상을 포함하는 수술들을 최대한으로 보장금액 설정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질병 16종 수술비 담보인데요. 별표 5개짜리 담보입니다. 아직도 1호종 수술비로 구성되어 있는 설계안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우선 1호종은 동일 질병당 1회만 보장이 되고요. 선천질환들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회 지급에 선천질환까지 포함된 16종 수술비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16종 수술비가 메인 수술비, 그리고 질병수술 선천 포함 혀유착 제외, 질병수술 선천 포함 혀유착 제외, 경증 제외 담보가 서브 수술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 금액이 높아질수록 복잡하고 중대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1종은 탈장이나 편도, 중이염 수술 등이 있고 2종은 맹장, 전립선, 디스크 수술, 3종은 협심증, 위궤양, 유방 절제술 등이 있고요. 4종은 기관지나 폐, 신장 등을 개복한 동반 수술, 5종은 뇌출혈, 심근경색, 암수술, 단기식 수술 등이 해당이 됩니다. 1종은 20만 원부터 5종은 1000만 원까지 수술 정도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수술은 1에서 3종이 대부분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병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땐 5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를 같이 구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선천질환 전용 수술비입니다. 혀유착증, 설소대 수술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모반이나 부위계 등 질병 수술비와 함께 중복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선천 이상 수술비 부분에서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입니다. 별표 5개짜리 담보고요.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담보와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는 선천성 심장 질환에 대한 대비로 구성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가장 청구율이 높았던 사례는 심방 심실 중격 결손으로 청구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에 구멍이 생기거나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수술까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기형은 실비보험에서도 면책 사유이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특약도 22주 6일 이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태아 특약이라서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특전 선천 이상 수술 담보 300만 원 구성했는데요. 별표 4개짜리 담보입니다. 특전 선천 이상은 다발성보다는 조금 더 중대한 신경계통이나 눈, 귀, 얼굴, 목, 순환계통 등 특정 부위에 대해 폭넓게 보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아 특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22주 6일까지만 구성할 수 있고 태아보험에서는 이런 선천 관련된 특약들은 꼭 구성을 해주셔야겠죠. 다음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입니다. 별표 5개짜리 담보인데요. 만약 예비 부모님분 중에 이 특약을 한 분도 안 가지고 있다면 꼭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을 포함한 등본상 다른 가족이 남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 금액을 대인, 대물, 누수사고 시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실제 제 고객님 한 분 중에서 내 아이가 다른 아이의 눈을 실수로 찌른 적이 있었는데 해당 치료 비용이 많이 나왔을 때도 보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고, 우리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태아 특약 3가지 남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태아 특약은 태아 납 1년 만기입니다. 보험료를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태아 담보 첫 번째는 선천장애 출생 담보입니다. 심방 심실 중격 결손인 Q20일뿐만 아니라 다지증, 9개월, 구순열, 다운 증후군 등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천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위표를 보시면 1종이 가장 경미하기 때문에 1종은 30만원, 2종은 100만원, 3종은 1000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2종은 200만원, 3종은 2000만원까지 가입 금액을 높일 수 있고요. 수술이나 다른 치료가 없어도 진단 하나만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다수 있었던 담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에서 60일 한도로 하루당 5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마지막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담보인데요.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만원씩 지급을 해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생아 폐렴, 외관지염, 황달이 있는데 신생아 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태아 특약들은 태아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부를 하고 출생 후에는 1년 동안 보장이 가능해요. 납입 기간이 짧은 편이라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6,830원 태아보험에 필요한 보장만 꽉 채운 설계안을 공개해드려봤는데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받는 보험금 말고 납부하는 특약 비용도 생각해보고 계산도 해보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질병인지 아닌지를 체크해보시면 이 특약을 빼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쉽게 결정하실 수 있을
않을 겁니다. 의료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태아보험도 달라져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높은 확률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로 높은 확률로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의료기술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인데요. 암세포를 꺼내기 위해 개복, 개흉, 개두를 하여 근치술을 하였다면 지금은 중입자 치료, 표적항암제, 면역치료제 등으로 시술이나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태아 때 가입한 상품으로 100년간의 다양해지고 발전하는 의료기술도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세 만기를 개인적으로 더 추천하는 거지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 여러분이 100세 만기가 좋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조만간 100세 만기 설계안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설계안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위 전화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생명과의 첫 만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기 순산하시길 바랄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